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간병 대란 막아라, 힘씻는 외국인 간병제. 사실 이 간병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간병 대란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금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도 보면은 간병인 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비싼 간병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한국인이 아니라서 언어 문화가 달랐다, 환자 상태 보고 그만둔 간병인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간병 대란이 아주 심각한 거죠. 또 간병인이 고령이다, 환자와 간병인의 성별차,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동아경제에서 지금 보도했는데, 이 간병인들이 주로 중국, 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이제 조선족이죠. 그러니까 한국계 중국인들, 이러한 분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분들도 고령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간병제는 이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작에.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고, 이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은 시골까지 영어 교실, 일본어 교실 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영어 교실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뭐 캐나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로자들로 뽑아가요. 이렇게 적정한 사람들을, 자격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가고 면접 보고, 또 일본어 교실에 와가지고 일본에서 필요한 적정 인력들, 뭐 호텔에 호텔 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또는 뭐 도시락 공장에서 일할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서 수시로 뽑아갑니다. 네, 또 뭐 용접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격이 갖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뭐 일본어 공부나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한국도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한국계 중국인들이 이쪽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권이 이제 작용하고 있고, 그 이권이 정치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간병인을 구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비싼 간병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변화를 시켜놨어야 되는데, 이게 다변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참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지금 중증 환자 간병 수요 15만 명이다, 네, 외국인 간병인 도입이 필요하다, 이 동아경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네, 초고령사의 간병 대란, 외국인 간병제 도입은 해결책 될 수 있다, 헬스 경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기득권이라든지 이권이 아닌 이 환자 가족들, 그리고 환자분들, 이분들을 위하여 속히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이 한국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된다. 그리고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간호사가 아니죠. 네, 이거 너무 복잡한 자격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한국어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간병인, 또 간호조무사도 아니에요. 간병인, 또 요양보호사도 아닙니다. 이게 간병인인데, 그러면 이제 간병 기술이라든지 간병에 대한 기초 지식을 공부한 사람,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을, 한국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어 능력 일정 수준 이상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굉장히 늦어요. 네, 그래서 이 동남아 지역, 아세안 지역 가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간병인들,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채용해가는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하고 비교만 해봐도 상당히 이렇게 뒷북치는 경향이 많은데,
이권이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거는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위해서 서둘러 진행해야 할 부분이다. 언제까지 이거 무슨 뭐 논의만 하다가 끝날 겁니까? 네, 이거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